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좀 트렌디한 거를 좀 다뤄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조직 구성원으로서 절대 이제 비중을 차지하게 됐고, 또 앞으로 더 그 비중이 늘어날 수 있는 오늘은 MZ세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오늘은 특별히 조직 안에서 MZ세대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특히 사회복지 조직에서도 의미를 갖고 있는지, 이런 내용으로 오늘은 좀 얘기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MZ세대 처음과 끝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쵸? 네, 거의 끝에 있는 세대, 직장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그런 초년생. 어쨌든 같은 세대로서, MZ세대로서 불합리한 조직 문화를 경험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을 보이실 겁니까? 그런 적이 없는데 워낙에 잘해주시잖아요. 아유, 대나무 숲에다 막 올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제가 모니터링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맞짱을 뜨죠. 저는 마음에 안 들면 마음에 안 든다고 말씀드리죠.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고 포용할 수 있습니다. 포용적 조직 문화, 휴먼 임팩트. 저는 얘기는 한 번은 해볼 것 같아요. 잡코리아하고 알바몬에서 불합리한 조직 문화를 경험했을 때 어떻게 할 거냐라고 질문 물어본 조사에 대해서 10명 중에 6명은 크게 표면적으로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지는 않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짐을 쌀 준비를 하고 있다. 조직을 떠나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회복지계에서도 상당히 젊은 세대의 이직률이 굉장히 높다. 들어오자마자 떠날 생각만 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조직 문화가 불합리한데 이걸 견뎌가면서 일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 참아낼 필요 없다. 약간 직설적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현명하다라는 생각도 좀 드는 것 같습니다. MZ세대가 직설적인 어떤 표현들을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말로 표현하기보다는 행동으로 보여주는 세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학생 인권조례 들어보셨어요? 그거를 이제 만드는 시즌이 제가 고등학교 1, 2학년 때였거든요. 본인의 권리를 찾고 좀 이런 문화에 대해서 세대가 관통하는 경험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더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드네요. 기성세대가 어떤 얘기를 하냐면 조직에서 일하는데 개념이 없는 것 같아요. 요즘 젊은 세대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전체의 어떤 사회 이슈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는 것 같아. 이렇게 이제 보통은 생각을 하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사회복지계에서 전통적으로 어떤 빈곤의 문제라든가 전통적인 어떤 취약계층들의 어떤 돌봄의 문제라든가 기성세대 사회복지계 쪽에서는 관심을 많이 두고 있었다고 한다면 MZ세대는 인권이라든가 아니면 기후변화 문제, 그 다음에 젠더와 관련된 문제,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한 어떤 사회적 이슈로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회 문제가 좀 다를 뿐이지 개념이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것은 젊은 세대에 대한 잘못된 어떤 이해에서 오는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들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 윗사람들에게 이걸 직설적으로 우리는 이런 고민을 갖고 있고 우리 조직 이런 고민에 더 관심을 갖고 그런 말을 하기에는 상당히 조심스럽기 때문에 얘기를 하지 않는 거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기성세대는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조직 문화였던 거고 새로운 세대는 새로운 사회적 가치, 사회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두고 있기 때문에 불합리한 조직 문화로 느껴질 수도 있는 거죠. 서로 다른 문제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고 왔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차이, 다름의 문제이지 누가 틀렸다 맞았다 이런 문제는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서로가 그 관점을 이해하고 있으면 절충해서 그것들을 통합할 수 있다고 한다면 나름 나쁘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영상은 정말 많이들 공감하시지 않았을까요? 특히 중간 관리자님들 아주 힘들어해 지금. 이게 공감이 되고 이해는 되는데 같이 움직이기는 좀 그렇고 꼰대의 얘기를 그걸 또 움직이기에는 또 내가 이게 자존심 상하고 꼰대 같고. 학교와 관련해서 80년대 교실, 90년대 선생님, 2000년대 아이들, 약간 수직적인 조직 구조 안에 이미 들어와 있는 우리의 미래, 약간 이런 느낌이 좀. 중간은 이미 적응해버렸고 그런데 여기는 적응을 아직 못했는데 적응을 하고 싶어 하지 않는 거죠. 중간에 있는 층들이 굉장히 애매모호한 거죠. 지금 어떻게 보면 조직에서 중간관리자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거기에 끼어있는 세대인데 그런 점에서 복지조직을 운영할 때 바로 MZ세대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홍차님이 굉장히 이미 중요한 역할을 해주고 계시잖아요. 그래요? 밝습니다, 미래가. 큰일 났네. MZ세대 같은 경우는 소위 말해서 디지털 네이티브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쓸 수 있겠죠. 특히 코로나 이후에 뉴노멀 시대가 왔었잖아요. 결국 언택트
사회를 얘기하고 디지털을 활용해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인 거죠. 바로 디지털 네이티브가 가장 최적의 특성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것이죠. MZ세대들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도 다양한 만남을 추구하는 그걸 다만추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SNS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친구가 될 수 있고 교류할 수 있는 관계를 맺는다라고 합니다. 일반 산업 영역에서 공유 경제, 플랫폼 경제라고 하는 용어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바로 이제 앞으로의 뉴노멀 시대는 연결의 시대, 초연결의 시대라고 할 수 있는데 사회복지 기관의 역할, 기능은 복지에 있어서 또 사람들의 어떤 플랫폼 역할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럴 때 그 플랫폼을 가장 잘 운영하고 활용할 수 있는 세대가 바로 저는 지금의 MZ세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것들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조직 시스템을 변화시켜 가면 좋은데 수많은 의사결정자들은 그런 부분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익숙한 대로 가려고 한다거나 젊은 세대, MZ세대가 얘기하는 의견들이 묵살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또 불합리한 하나의 조직 문화로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리더 혼자가 의사 결정을 하고 모든 정보들을 취합하고 이런 게 아니라 수평적으로 토론하고 논의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갖춰져 있다고 한다면 MZ세대도 조직을 떠날 필요가 없을 것이고요. 4차 산업혁명이 무르익고 새로운 기준들이 적용되는 시대에서는 조직 구성원으로서 MZ세대 디지털 네이티브의 역량을 충분히 활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5년 후, 10년 후, 20년 후가 되면 바로 이 MZ세대들이 중요한 리더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사회복지계의 어떤 주역이 될 사람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직에서는 이들의 역량과 힘 그리고 이들의 특성을 잘 활용해서 나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조직 구성원으로서 절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MZ세대의 어떤 중요성을 좀 더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어떤 조직에 적응하지 못하는 그 세대로 이렇게 치부해버리지 말고 앞으로 시대에 필요한 정말 좋은 인재들을 우리가 받아들였구나라고 해서 그들을 적극적으로 조직의 강점으로 활용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우리 모두가 각자 다른 생각들을 갖고 있고 다른 재능들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것들이 플러스가 되어서 시너지를 낸다고 한다면 조직의 성과로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MZ세대를 다뤘으니까 기성세대들의 어떤 생각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한번 옹호하고 대변하는 그런 얘기도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일단 한번 모셔볼까요? 그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기관장님들 계시면 댓글 달아주세요. 그러면은 여기까지. 안녕. 그냥 안녕하지 마시고 꾹 눌러주세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안녕.